매그니피센트 호텔의 연회장은 눈부시게 빛났지만 이진우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들어왔다. 김수민은 마치 온 우주가 자신의 것인 양 댄스 플로어를 누비고 있었다. 누리테크의 가장 강력한 남자가 잠시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채였다. 그녀는 너무 크게 웃었고 너무 자유롭게 춤을 췄으며 숨 막히는 이 기업 파티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완벽하게 빛났다. 이진우는 필요 이상으로 세게 위스키 잔을 쥐었다. 38세, 국내 최대 기술 기업의 대표인 그는 모든 것을 겪어봤다.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는지 정확히 아는 우아한 여성들, 비즈니스 언어가 통하는 임원들, 게임의 규칙을 아는 사교계 명사들. 하지만 김수민, 그녀는 달랐다. 아마 그가 쇼핑 한 번에 쓰는 돈보다 저렴할 법한 심플한 네이비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연회장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스토커처럼 보여요. 형, 최민준이 칸 앞에 2 접시를 들고 옆에 나타나며 말했다. 수석 그래픽 디자이너인 그의 얼굴에는 짓궂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진짜 진우 형, 그 잔 더 세게 쥐면 깨지겠어요. 아니야. 이진우가 말문을 열었지만 최민준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알았어. 어쩌면 관찰 중일지도 모르지. 관찰이란요? 거의 김수민 씨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최민준은 연어 카나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그녀는 전혀 몰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춤추면서 자기 세상에 푹 빠져 있다고요. 하지만 이진우는 보고 있었고 멈출 수가 없었다. 김수민이 다시 한번 턴을 하자 갈색 머리카락이 얼굴 주위로 흩날렸고 순간 연회장을 가로질러 2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잠시 춤을 멈췄고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더니 이내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마케팅팀 동료들과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밤새 저렇게 서 있기만 할 거예요. 아니면 뭐라도 좀 해보든가요. 최민준이 또 다른 카나페를 음미하며 물었다. 솔직히 좀 한심해 보여서 그래요. 이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 사업을 할 때처럼 확률을 계산하며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김수민은 입사한 지 2년이 되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주니어 분석가였고 그는 대표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날부터 그녀에게는 그를 매료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항상 손에 책을 들고 모두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짓던 모습. 복잡해. 이진우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뭐가 복잡해요? 그녀가 형의 사교계 사람이 아니라서? 명품 옷을 입지 않아서? 최민준은 극적인 팅둔을 주었다. 아니면 그녀가 진짜라서? 최민준의 지적은 전곡을 찔렀다. 이진우는 전략적인 관계에 익숙했다. 그가 재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여성들. 그의 마지막 여자친구였던 한유라는 그 전형이었다. 우아하고 야심차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엑셀시트처럼 계산적이었다. 반면에 김수민은 흐린 날의 햇살 같았다. 진정성 있고 즉흥적이고 진실했다. 그리고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 때문에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해 보였다.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까? 이진우는 최민준보다 자기 자신에게 묻는 듯 했다. 형은 수조 원대 기업의 대표고 매일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면서 동료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묻고 있는 거예요. 최민준이 웃었다. 네, 그래야죠. 하지만 대표로서가 아니라 이진우로서요. 제가 대학교 때 알던 세상 모든 걸 잊을 때까지 서핑하던 그 남자요. 이진우는 그날 밤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최민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익숙한 인물이 연회장 입구에 나타났다. 한유라였다. 김수민의 월급보다 비쌀 것이 분명한 우아한 블랙드레스를 입고 이진우가 너무나 잘 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문제를 의미하는 그 미소. 진우씨, 자기. 한유라가 다가와 계산된 친밀함으로 그의 뺨에 키스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따라 좀 달라 보이네. 최민준이 헛기침을 했다. 저는 카나페나 음료나 아니면 비상구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이진우는 친구의 전략적인 퇴장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자동으로 김수민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룸메이트인 윤지혜와 신나게 대화하고 있었다. 2 사람은 마치 10대 소녀들처럼 무언가를 꾸미며 속삭이고 웃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람이네. 한유라가 이진우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가 잘 아는 계산된 무심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케팅팀의 김수민 씨, 맞죠?
이진우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아주 헌신적이라고 들었어요. 소박하지만 헌신적이라고. 한유라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 수준의 사람들과만 어울리다가 보면 신선하겠어요. 이진우가 그녀를 마주 보았다. 우리 수준이라니?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사람들. 비즈니스와 사회의 복잡함을 헤쳐나갈 줄 아는 사람들. 한유라가 잠시 멈추고 그의 팔을 가볍게 만졌다. 관계의 복잡함까지도 평범한 대화를 체스게임으로 바꾸는 것은 한유라의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진우는 게임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 아니 유라씨, 우리 6개월 전에 헤어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당신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헤어졌죠. 자, 이제 생각은 끝났어요.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우린 서로 잘 맞아요, 진우씨. 서로를 이해하잖아요. 이진우가 대답하려던 순간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김수민이 살짝 비틀거렸지만 부끄러워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보며 너무나 진솔하게 웃어서 이진우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신뢰할게. 그는 한율에게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했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진우는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음악소리, 조명의 반짝임,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을 하려 한다는 자각이 증폭되는 것 같았다. 그가 다가갔을 때 김수미는 윤지혜와 여전히 웃으며 등을 보이고 있었다.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긴장되게 들렸다. 혹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김수민이 돌아섰고 이진우는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는 바로 그 순간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살짝 커지고 놀란 표정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대표님! 그녀가 외쳤다. 이진우는 그녀가 다시 얼굴을 붉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죄어요? 네,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파티가 정말 멋져요. 이진우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편하게 이진우 씨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윤지혜가 김수민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음료를 가지러 가겠다는 말을 중얼거리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춤을 아주 잘 추시네요. 이진우는 자신이 어색한 10대처럼 느껴지며 말했다. 김수민이 웃었다. 음악처럼 들리는 웃음이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사실 춤이라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몸을 흔들고 있었어요. 때로는 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최고의 춤이 되기도 하죠. 이진우는 자신의 즉흥적인 대답에 스스로 놀라며 말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파티의 소음이 두 사람 주위에 이상한 친밀감의 거품을 만들어냈다. 이진우는 김수민의 은은한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가 익숙했던 비싸고 무거운 향수들과는 대조되는 신선하고 자연스러운 향이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김수민이 갑자기 용기를 낸 듯 말했다. 왜 여기에 계세요? 그러니까 대표님 회사인 건 알지만 보통 이런 파티에는 잘 안 나타나시잖아요. 이진우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놀랐다. 회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거의 종교적인 경외심으로 대했지만 김수민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맞아요. 보통 이런 행사는 피하는 편이죠. 그는 잠시 멈추고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오늘은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진우는 망설였다. 몇 주 동안 그녀를 생각해왔고 복도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때로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니까요. 김수민이 미소 짓자 이진우는 마치 상이라도 받은 기분이었다. 안전지대라 흥미로운 말이네요. 그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제 안전지대는 대표님과는 아주 다를 것 같아요. 아마도요. 이진우가 동의했다. 당신의 안전지대에 대해 말해줘요. 그렇게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다. 진짜 대화를. 이진우가 사교 행사에서 익숙했던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김수민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 고양이 성격을 가진 애완토끼 토리에 대해 그리고 윤지혜와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키우는 식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서핑에 대해, 바다에 있을 때의 탄순함이 얼마나 그리운지에 대해,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만든 삶에 갇힌 기분이 든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핑을 하세요? 김수민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정말요? 상상도 못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항상 너무 절제되고 격식 있는 모습이셔서 서핑은 아주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거죠. 이진우가 인정했다. 바다에서는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저와 보드 그리고 파도뿐이죠. 김수민은 잠시 그를 관찰했다. 마치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그를 보는 것처럼. 그럼 서핑을 더 자주 하셔야겠네요. 정말 그래야겠어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동의했다. 순간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한유라의 목소리에 의해 깨졌다. 진우씨, 미안하지만 김태진 투자자님이 와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김태진은 중요한 투자자였고 이진우는 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망설였다. 알았어. 그는 마침내 말하고 김수민에게 돌아섰다.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수민씨. 저도요. 그녀가 대답했지만 이진우는 그녀의 눈에 실망의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보았다. 한유라와 함께 멀어지면서 이진우는 음악이 더 느리고 로맨틱한 곡으로 바뀌는 것을 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고 윤지의 곁으로 돌아가는 김수민을 보았다. 윤지혜는 마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안다는 듯 그녀를 안아주었다. 흥미롭네. 한유라가 걸어가며 말했다. 착해 보이던데. 이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김수민과의 다음 대화를 계획하고 있었다. 연회장 반대편에서 김수민은 이진우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몇 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서로 연결된 두 사람 사이의 대화였을 뿐이지만 이제 현실이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는 수조 원대 자산가인 대표 이진우였고 그녀는 월세 아파트에 살며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주니어 분석가 김수민이었다. 하지만 그 몇 분의 마법 같은 순간 동안 그들은 단지 이진우와 김수민이었고 그것은 어떤 춤보다도 더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월요일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다가왔다. 김수민은 회사 카페에서 줄을 서서 파티에서의 이진우와의 대화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재무팀 동료 2명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파티에서 그가 그녀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봤어? 한 명이 말했다. 이진우 대표님이 마케팅팀 여직원을 마치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 솔직히 그냥 동정이었을 거야. 아니면 예의상 그랬거나 다른 한 명이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드러내는 어조로 덧붙였다. 김수민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주말 내내 그 대화의 모든 단어, 모든 눈빛,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느꼈던 모든 순간을 되새김질했다. 하지만 어쩌면 동료들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녀가 모든 것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늘 마시던 대로 더블샷으로 드릴까요? 이미 김수민의 습관을 아는 카페 직원 민호 씨가 물었다. 오늘은 트리플샷으로 주세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힘든 월요일이라서요.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김수민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보내는 동기부여 메시지 중 하나가 와 있었다. 딸,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렴. 누구도 너의 빛을 가리게 두지 마. 사랑한다. 엄마가. 어머니는 항상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김수민은 잠에서 깬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답장을 입력했다. 고마워요, 엄마. 오늘 그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수민이가. 최민준의 목소리에 그녀는 돌아섰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그녀가 잘 아는 미소, 즉 가십거리가 있다는 미소를 띠고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 씨. 안녕하세요. 파티 나머지는 어땠어요? 저랑 지혜 씨는 일찍 나왔거든요. 흥미로웠죠. 아주 흥미로웠어요. 최민준은 평소 마시던 커피를 집어들었다. 특히 수민 씨가 우리 친애하는 대표님과 대화한 후에요. 김수민은 커피를 거의 쏟을 뻔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도 눈이 있거든요, 수민 씨. 그리고 그 남자가 당신과 이야기한 후에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마치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밤새도록 문만 쳐다봤다고요. 민준 씨, 제발요. 아마 그냥 예의상 그러셨을 거예요. 전 그냥 주니어 사원이잖아요. 김수민 씨, 최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스스로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거 그만둬요. 당신은 똑똑하고 재능 있고 재미있고 진실된 사람이에요. 반쪽짜리 뇌세포라도 가진 남자라면 그걸 알아볼 거라고요. 김수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이진우가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은 3명의 임원과 함께 나왔다. 그는 완전히 대표 모드였다. 진지하고 집중하고 강력한 모습, 파티에서 서핑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던 남자와는 전혀 달랐다.
그들의 눈이 아주 짧은 순간 마주쳤다. 이진우는 마치 그녀에게 인사하려는 듯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임원 중 한 명이 긴급한 말을 건넸고 그 순간은 지나가 버렸다. 김수미는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가 동시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봤죠? 최민준이 중얼거렸다. 그가 당신을 받고 아주 잠시 동안 중요한 회의 중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다고요. 상상하시는 걸 거예요. 김수민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원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없었다. 하루는 엑셀 시트와 프레젠테이션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김수민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 파티에서의 대화로 돌아갔다. 마케팅팀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대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는 속이 울렁거렸다. 오후 3시쯤 윤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책상에 나타났다. 수민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들은 사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던 작은 회의실로 갔다. 무슨 일이야? 김수민은 친구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오늘 너랑 이진우 대표님에 대해 몇 가지 소문을 들었어. 김수민의 속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소문? 끔찍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파티에서 너희가 대화한 걸 두고 말들이 많아. 여기 분위기 알잖아.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 김수민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곳 분위기가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누리테크는 여러 면에서 현대적인 회사였지만 여전히 기업 가십과 사내 정치가 존재했다. 어떤 이야기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윤지혜가 망설였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승진하려고 그의 관심을 끌려 한다고 생각해. 김수민은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수민아. 널 아는 사람은 네가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 알지. 하지만 몇몇 사람들, 특히 영업팀 쪽에서 악의적으로 말하고 있어. 최고네. 김수민이 중얼거리며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아주 최고야. 이봐. 윤지혜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그냥 사무실 가십일 뿐이야. 일주일만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할걸. 하지만 김수민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사람이나 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일로 존중받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적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났다. 아마 그와의 어떤 접촉도 피해야겠어. 김수민이 마침내 말했다. 수민아, 안 돼.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회사 파티에서 대화한 거잖아. 정상적인 일이라고. 그래, 하지만 난 정상이 아니잖아. 기억 안 나? 난 월세 아파트에 살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 사는 애야. 그는 수조 원대 자산가고 사람들은 항상 내가 다른 속셈이 있다고 생각할 거야. 윤지혜가 한숨을 쉬었다. 내온 지금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내 삶을 통제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김수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리셉션에 아만다 씨가 이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수민 씨, 배달 온 게 있어요. 배달이요? 아만다 씨는 김수민의 이름이 남성적이고 단단한 필체로 손으로 쓰인 우아한 봉투를 건넸다. 누가 보냈어요? 김수민이 묻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모르겠어요. 발신인 없이 리셉션에 놓여 있었어요. 김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간단한 카드와 메시지가 있었다. 수민 씨, 서핑과 안전지대에 대한 우리의 대화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이진우 아래에는 개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윤지혜가 김수민의 어깨너머로 읽고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에라니. 왜? 김수민이 공황 상태에 빠져 물었다. 이거 아주 나쁜 생각이지, 그렇지?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상상해봐. 수민아, 숨 쉬어. 윤지혜가 친구의 어깨를 잡았다. 첫째, 그가 자기 펜트하우스로 올라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 커피 한잔 하자고 했어. 둘째, 너 파티에서 그와 대화하는 거 좋았잖아. 안 그래? 좋았지. 하지만 더 이상은 없어. 좋았냐고. 그도 분명히 좋았나 보네. 두 사람은 미혼인 성인이야. 아무 문제 없어. 김수민은 다시 카드를 보았다. 그의 글씨는 멋지고 단호했지만 거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진우가 이것을 쓰는 모습을, 어쩌면 지금의 그녀처럼 망설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냥 예의상 그런 거면 어떡해? 이게 동정이라면? 김수민, 윤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오는 굉장하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재미있고 진실된 여자야. 이진우 대표가 너랑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그걸 받기 때문이야. 스스로를 방해하지 마. 김수민은 심장이 북처럼 울리는 가운데 카드를 가방에 넣었다.
이론적으로는 윤지혜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는 더 복잡했다. 특히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안지금은 더욱 그랬다. 남은 오후는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김수미는 일하려고 했지만 생각은 계속 가방 속의 카드로 돌아갔다. 누군가 그녀의 책상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이 그 초대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한 6시경, 김수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실제로 전화를 걸기 전에 번호를 3번이나 입력했다. 여보세요? 이진우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다르게 들렸다. 어쩐지 더 친밀하게 안녕하세요. 저 마케팅팀의 김수민입니다. 수민 씨.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들을 수 있었다. 전화 줘서 기쁘네요.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해합니다. 그럼 그 커피는 어때요? 회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조용한 곳을 알아요. 김수미는 망설였다. 그가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진우 씨,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사람들이 벌써 파티에서 우리가 대화한 걸 두고 말들이 많아요. 만약 누가 우리를 함께 본다면 수민 씨, 이진우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걱정하는 거 이해하지만 가십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요? 그 질문은 김수민을 놀라게 했다.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질문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며 살 수도 있었고 용감해지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어디죠?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성수동의 고요한 숲 카페라고 아세요? 김수민은 알고 있었다. 임원들보다는 예술가나 작가들이 더 많이 찾는 작고 아늑한 곳이었다. 알아요. 내일 퇴근 후에 어때요? 2겹시쯤. 좋아요. 김수민은 자신의 용기에 스스로 놀라며 대답했다. 좋아요, 수민씨. 네. 받아줘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후 김수민은 몇 분 동안 가만히 서서 자신이 방금 한 일을 처리하려 애썼다. 그녀는 방금 회사 대표와 약속을 잡았다. 아니, 데이트가 아니었다. 커피, 대화, 파티에서 시작된 것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긴장과 흥분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윤지혜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토끼토리는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양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윤지혜가 김수민의 표정을 보자마자 물었다. 그와 커피 약속 잡았어. 윤지혜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쳤다. 정말 내일 퇴근 후에 수민아. 윤지혜가 소리치며 친구를 안으러 달려왔다.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토리는 그 소리에 놀랐는지 소파에서 뛰어내려 부엌 식탁 밑으로 숨었다. 미안, 토리야. 김수민이 웃으며 토끼를 품에 안았다. 지혜 이모가 좀 너무 신이 났네. 좀이라니. 윤지혜가 눈을 흘겼다. 넌 방금 서울에서 가장 탐나는 남자와 데이트 약속을 한 거야. 데이트 아니야. 김수민이 재빨리 정정했다. 그냥 커피야. 물론 그냥 커피지. 윤지혜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그리고 토리는 그냥 토끼고. 김수민은 마치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안다는 듯 크고 표현력 있는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토리를 보았다. 나 지금 뭐 하는 걸까? 지혜야? 김수민이 여전히 토리를 품에 안고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살고 있는 거지. 윤지혜가 그녀 옆에 앉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넌 정말로 살고 있는 거야. 김수민은 그것을 느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두려웠다. 커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내일 엄마가 보내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언제나 내 딸,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특별하단다. 너 자신을 믿으렴. 김수민은 토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어쩌면 어머니가 오를지도 몰랐다. 어쩌면 이제 자신을 믿을 때가 된 건지도. 하지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김수민은 다음 날의 커피가 무엇을 가져올지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더 긴장되는지 아니면 더 설레는지 알 수 없었다.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삶이 곧 바뀌려 하고 있었다. 좋든 나쁘든. 김수민은 집을 나오기 전에 옷을 4번이나 갈아입었다. 처음에는 너무 격식 있는 것 같아서 드레스를 골랐다가
다음에는 청바지와 블라우스를 입었지만 너무 캐주얼해 보였다. 마침내 그녀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네이비 미디 스커트와 흰색 블라우스로 결정했다. 예쁘다. 윤지혜가 침실문에 나타나며 말했다. 그리고 거울 그만 봐. 완벽해. 만약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 김수민이 세 번째로 립글로스를 바르며 물었다. 첫 데이트에 그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첫째, 첫 데이트 아니잖아. 기억 안 나? 그냥 커피야. 둘째, 너희 파티에서 1시간 동안 아무런 어색한 침묵 없이 대화했어. 셋째, 넌 내가 아는 가장 흥미로운 사람 중 하나야. 그러니까 긴장 풀어. 김수민은 심호흡을 하고 가방을 들고 소파 위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토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토리는 마치 승인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고요한 숲 카페는 성수동의 한적한 골목에 있었다. 아는 사람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 김수민은 늦을까봐 너무 긴장했지만 너무 조급해 보일까봐 걱정하며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했다. 이진우는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김수민은 그를 보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짙은 색 청바지와 소매를 걷어올린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회사에서 보던 격식 있는 임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더 젊어 보이고 더 다가가기 쉬워 보였으며 더 인간적으로 보였다. 수민 씨, 그가 그녀를 보고 일어나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그녀는 잠시 모든 긴장을 잊었다.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진우 씨도 달라 보여요. 더 편안해 보여요. 청바지의 효과죠. 이진우가 웃으며 그녀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다. 더 자주 입어야겠네요. 카페는 김수민이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작고 아늑하고 책과 식물로 가득했으며 낮은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집처럼 느끼는 그런 곳이었지만 동시에 기술회사 대표를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다. 이곳을 어떻게 아세요? 김수민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젊었을 때 여기 자주 왔어요. 대학교 때랑 사회초년생 시절에 이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 살았거든요. 이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상에 잠긴 듯 했다. 사웅. 일이 복잡해질 때마다 저의 피난처였죠. 김수민은 젊고 어쩌면 불안했을 이진우가 이런 카페에서 평화를 찾는 모습을 상상하려 애썼다. 회의를 주재하고 수조 원대의 결정을 내리는 강력한 남자와 그 이미지를 연결하기는 어려웠다. 지금은요? 아직도 피난처가 필요하세요? 이진우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마치 얼마나 드러낼지 결정하는 것처럼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요. 특히 최근에요. 김수민이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웨이트리스가 다가왔다. 김수민은 카푸치노와 초콜릿 머핀을 주문했다. 이진우는 블랙커피, 즉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시럽 없이요. 김수민이 놀라 물었다. 임원들의 습관이죠. 진한 커피, 방해 요소 없이. 끔찍하네요. 시럽 없는 커피는 음악 없는 삶과 같아요. 이진우가 웃었다. 그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는 진솔한 웃음이었다. 사물을 아주 시적으로 보시는군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말 그대로든 비유적으로든 설탕 없이 살기에는 너무 아름답다고요. 어머님은 현명하신 분 같네요. 오미숙 여사님이시죠. 제가 아는 가장 강한 분이에요. 재봉사셨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 후에 저와 제 남동생을 혼자 키우셨어요. 김수민은 말을 멈추고 자신이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송해요. 제 인생사를 다 쏟아낼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발 사과하지 마세요.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진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더 말해줘요. 그의 목소리에는 김수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성이 담겨 있어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글쎄요, 더 할 말은 별로 없어요. 지방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일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 왔어요. 사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죠.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이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한 거예요. 그건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김수민은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진우 씨는요?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이진우는 망설이며 무심코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다. 당신과는 아주 달랐죠. 부모님도 계셨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할지 말지 결정하는 듯 멈췄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너무 계획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시겠어요?
정해진 고등학교, 정해진 대학교, 정해진 커리어. 마치 미리 짜인 각본을 따른 것처럼요. 지금은요. 그 각본에 만족하세요? 그건 복잡한 질문이네요. 이진우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우울함이 깃들어 있었다. 직업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는 말을 멈췄다. 노력 중입니다. 김수미는 그 대답에 여러 겹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다. 대신 분위기를 가볍게 하기로 했다. 적어도 각본에서 벗어날 서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진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확해요. 물속에 있을 때 저는 그냥 보드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죠. 마지막으로 서핑한 게 언제예요? 이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석 달, 아니 넉 달 전쯤이네요. 너무 오래됐어요. 왜요? 일회의 책임감들. 이진우가 한숨을 쉬었다. 어른의 삶이죠. 아시잖아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는 중이거든요. 김수민이 웃었다. 어젯밤에는 제 토끼랑 월세에 대해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토끼를 키우세요. 네토리오. 아주 성격이 강한 드워프 토끼예요. 가끔은 자기가 토끼 몸에 갇힌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진우가 다시 웃었고 김수민은 그 웃음이 그의 얼굴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는지 알아차렸다. 그는 진심으로 웃을 때 몇 년은 더 젊어 보였다. 도리를 만나보고 싶네요. 말은 김수민이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튀어나왔고 그녀는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다. 가능성으로 가득 찬 침묵의 순간이 흘렀다. 만나보고 싶으세요? 김수민이 마침내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주 많이요. 그들은 실제로 지속된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김수민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수민 씨, 이진우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김수민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그가 이것이 실수였다고, 그들은 너무 다르다고, 그저 친절하게 대한 것뿐이라고 설명할 차례가 온 것이다. 회사 사람들이 파티에서 우리가 대화한 걸 두고 말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김수민은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복잡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요. 제가 당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저 때문에 당신의 직업적 평판이 의심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진우 씨, 하지만 그가 계속했다. 당신과 진정한 연결을 느낀다는 사실을 아닌 척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느끼거든요. 그리고 당신도 느끼길 바랍니다. 김수민은 잠시 침묵하며 그의 말을 곱씹었다. 이진우의 목소리에 담긴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함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저도 느껴요. 그녀가 마침내 인정했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 말이 맞아요. 오늘 동료 2명이 제가 승진하려고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추측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빡쳐시나 널지 참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요점은 항상 그런 종류의 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마케팅팀 사원이고 당신은 수조 원대 자산가인 대표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제 동기를 의심할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다면요? 하지만 중요해요, 진우 씨. 적어도 저에게는요. 저는 제가 있는 곳까지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제 일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무언가를 얻었다고 누구도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진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존중합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침묵에 잠겼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김수민은 무심코 머핀을 만지작거렸고 이진우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만약 이진우가 마침내 말했다. 만약 우리가 당분간 이걸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한다면 어떨까요? 서두르지 않고 압박 없이 그냥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는 거죠. 김수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질문 뒤에 숨겨진 연약함을 보았다. 어떡해요?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두 친구처럼요. 가끔 커피를 마시러 만날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멀리? 호기심 어린 시선에서 멀리요. 친구. 김수민이 그 단어를 시험하듯 반복했다. 당분간은요. 이진우가 덧붙였다. 그 두 단어에는 김수민의 심장을 뛰게 하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거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김수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친구 수민 씨,
토리와 가게 재정에 대한 그의 의견에 대해 더 말해주세요. 그렇게 그들은 다음 2시간 동안 오랜 친구처럼 대화했다. 이진우는 그와 최민준이 작은 오피스텔을 나눠 쓰며 피자와 젊은 창업가의 에너지로 살아가던 회사 초창기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김수민은 서울에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 그렇게 큰 도시에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동시에 흥미진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침내 카페를 나왔을 때 시간은 거의 밤 10시였다. 집에 데려다 줄까요? 이진우가 물었다. 김수민은 그의 차, 아마도 그녀가 2년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비쌀 우아한 BMW를 보았다. 고맙지만 지하철 타고 갈게요. 이 시간에는 그게 더 빨라요. 수민씨, 거의 밤 10시예요. 진우씨, 저 매일 지하철 타고 다녀요. 제 몸은 제가 챙길 수 있어요. 그는 분명히 그 생각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망설였다. 적어도 역까지는 바래다 줄게요. 김수민은 동의했다. 그들은 지하철역까지 2블록을 편안한 침묵 속에서 걸었다. 역 입구에서 이진우는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겨나와라다다나까다금. 수민씨, 네, 오늘 팜고마웠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느껴본 지 정말 오랜만이에요. 평범한 게 좋은 거죠. 김수민이 미소 지었다. 아마 더 자주 시도해 보셔야 할 거예요. 아마 정말 그래야겠어요. 순간 김수민은 그가 자신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살짝 몸을 기울였고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었으며 그녀는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뒤로 물러섰다. 잘 자요, 수민씨. 잘 자요. 진우씨. 김수민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채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갔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녀는 그날 밤의 모든 순간, 모든 단어, 모든 눈빛을 되새겼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윤지혜는 토리를 품에 안고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윤지혜가 즉시 에피소드를 멈추고 물었다. 어땠어? 김수민은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 굉장했어. 굉장했다니 어떻게? 그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점에서 굉장했어. 재미있고 진실되고 연약하고 마치 회사에서의 그의 모습은 그냥 가면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당분간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 윤지혜가 눈을 흘겼다. 친구라고? 지혜야, 진심이야. 지금 다른 무언가가 되기에는 너무 복잡해. 알았어. 윤지혜가 말했다. 하지만 김수민은 친구의 얼굴에 떠오른 회의적인 표정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질문 하나 해도 돼? 그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어땠어? 김수민은 잠시 생각했다. 마치 나 자신이 된 것 같았어. 완전히 편안하고. 그렇게 이상한 상황인데도 마치 우리가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수민아, 그건 우정이 아니야. 그건 케미야. 김수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이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집에 도착했어요. 멋진 밤을 다시 한번 고마워요. 벌써 우리의 대화가 그립네요. 김수민은 메시지를 보며 바보 같은 미소가 얼굴에 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어쩌면 정말 케미일지도 몰라. 하지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김수민은 그 케미가 가져올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 회사, 가십, 그리고 그들의 현실 사이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반면에 그녀가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것은 토리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웃던 이진우의 미소뿐이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어떤 복잡한 문제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몰랐다. 3주 후, 김수민과 이진우는 이상하지만 편안한 일상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항상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항상 친구로서 커피를 마셨다. 회사에서는 거의 인사도 나누지 않으며 김수민이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아프기 시작한 직업적인 거리를 유지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목요일이었다. 김수민이 회사 주방에서 오후 커피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이진우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혼자 문에 나타났다. 최민주는 출장 중이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이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들은 첫 커피 이후로 회사에서 단둘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너무 위험했다. 어떻게 지내요? 이진우가 컵을 가지러 다가오며 물었다. 잘 지내요. 진우 씨는요?
보고 싶었어요. 그가 너무 낮게 말해서 김수민은 거의 듣지 못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둘만 있는지 확인했다. 진우 씨, 알아요.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그가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냥 우리가 단순한 직장 동료인 척하기가 힘들어서요? 그게 뭐요? 김수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었다. 이진우가 완전히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강렬한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온통 당신 생각뿐일 때요.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수민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고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완전히 잊었다. 진우 씨, 우리는 안 돼요. 알아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제 감정을 바꾸지는 않아요. 김수민이 대답하려던 순간 하이힐 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분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이진우에게서 재빨리 물러나 커피를 만지는 척했다. 그때 한유라가 문에 나타났다. 진우 씨 찾고 있었어요. 한유라가 두 사람 사이를 빠르게 훑어보며 말했다. 일본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앞당겨졌어요. 알았어. 이진우가 말했다. 그의 직업적인 가면이 즉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지금 가는 중이야. 그는 김수민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유라는 잠시 머물며 계산적인 눈으로 김수민을 살폈다. 김수민 씨, 맞죠? 그녀가 마침내 눈까지 웃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케팅에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진우 씨가 이사회 회의에서 몇 번 당신을 언급했거든요. 김수민은 속이 철렁하는 것을 느꼈다. 가마웅 언급했다고요. 물론 구체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젊은 직원들의 헌신에 대한 코멘트 정도?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신선하네요. 한유라의 말투에는 김수민을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모든 단어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김수민이 목소리를 굳건히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사랑할 거라고 확신해요. 한유라가 다시 미소 지었다. 회사가 제공하는 기회에 감사하고 있겠죠. 특히 좀 더 평범한 배경에서 온 사람에게는요. 김수민은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네,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좋아요. 우리 자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안 그래요? 특히 여기처럼 위계 질서가 중요한 기업 환경에서는요. 메시지는 수정처럼 명확했다. 한유라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은밀한 위협을 하고 있었다. 실례하겠습니다. 김수민이 커피를 들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로 주방을 나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책상으로 돌아왔지만 속으로는 공황 상태였다. 만약 한유라가 무언가를 의심한다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도 의심하고 있을까? 남은 하루는 불안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김수민은 일하려고 했지만 마음은 계속 한유라와의 대화와 이진우와의 주방에서의 순간으로 돌아갔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숨기기 불가능해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한 6시경, 김수민이 짐을 챙기고 있을 때 전화기가 진동했다. 이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할 얘기가 있어요. 10분 후에 주차장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김수민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다. 재무팀 몇 명만이 아직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이진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긴장된 표정으로 채 기대어 있었다. 오늘 한유라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김수민이 다가가자마자 그가 물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한유라를 아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루 종일 이상했으니까. 김수민이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아주 정중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제 자리를 상기시켜줬어요. 이진우는 욕설처럼 들리는 말을 중얼거렸다. 수민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절대 뭐요? 주방에서 저한테 말을 걸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아니면 애초에 커피를 마시자고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아니요. 이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당신을 위해 이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았어야 했어요. 진우 씨, 당신이 모든 것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러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난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요. 이진우가 다가서며 말했다. 특히 한유라 같은 사람들로부터요. 왜요? 김수민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연약하게 나왔다. 제가 당신에게 중요해서요.
이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마치 내면에서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가 시작했다가 멈췄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중요하니까요, 수민 씨.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그냥 친구인 척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가 망설였다. 그리고는 완전히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그건 내가 당신과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게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김수미는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진우 씨, 복잡하다는 거 알아요. 당신 경력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산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더 이상 이 감정을 느끼지 않는 척할 수가 없어요. 김수미는 그의 눈에 담긴 적나라한 연약함을 보며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일부는 도망치고 자신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싶었지만 더 크고 용감한 일부는 이 복잡함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다. 저도 당신과 사랑에 빠지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다. 이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그 말을 흡수하려는 듯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김수민을 떨게 하는 강렬함이 담겨 있었다. 수민 씨, 하지만 여긴 안 돼요. 그녀가 주차장을 둘러보며 재빨리 말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이진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으로 와요, 제발. 김수민은 망설였다. 그의 집에 가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었다. 이것이 커피와 가벼운 대화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알았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한남동에 있는 이진우의 아파트로 가는 길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각자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하려 애쓰며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김수미는 그의 차를 따라가며 생각했다. 이진우의 아파트는 그녀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현대적이고 미니멀하며 도시의 멋진 전망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늑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책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서핑보드가 기대어 있었다. 마실 것 좀 줄까요? 이진우가 분명히 긴장하며 물었다. 물이면 괜찮아요. 그들은 소파에 앉아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다. 몇 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진우 씨, 김수민이 마침내 말했다. 이게 더 진행되기 전에 당신이 한 가지 이해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저는 당신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완벽한 대표의 여자친구가 되려고 명품 옷을 입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척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진우가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수민 씨, 내가 그런 사람을 원했다면 한유라와 함께 있었겠죠. 나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돈이나 지위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니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게 당신에게 가장 매력적인 점 중 하나예요. 당신의 진정성. 김수미는 조금 더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이진우가 천천히 다가서며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것과 싸우는 걸 멈추는 거죠. 그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턱선을 따라 움직였다. 김수미는 그 손길에 녹아내리며 눈을 감았다. 수민 씨, 그가 속삭였다. 키스해도 될까요? 대답하는 대신 김수미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그들 사이의 거리를 없앴다. 키스는 처음에는 부드럽고 거의 망설이는 듯 했다. 마치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믿을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김수민이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이진우가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자 키스는 몇 주 동안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더욱 강렬해졌다. 마침내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숨이 찼다. 와, 김수민이 속삭였다. 네, 이진우가 동의했다. 그의 이마가 그녀의 이마에 닿아 있었다. 와, 그들은 잠시 그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 진우 씨, 김수민이 마침내 말했다. 아직 복잡해요. 알아요. 아직 회사에서의 가십, 직위 차이, 한유라 같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해요. 알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진우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우리가 함께 알아내면 돼요. 함께. 김수민이 반복했다. 그 단어가 어떻게 들리는지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그들을 기다리는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계획하며 대화했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장애물, 가십, 비난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김수민은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어떤 복잡한 문제들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몰랐다. 특히 자신의 이름조차 잊게 만드는 키스와 함께라면. 그 키스로부터 2주 후 김수민은 집요하게 울리는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토요일 오전 7시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엄마. 김수민이 아직 잠긴 목소리로 받았다. 수민아, 내 딸. 뉴스 좀 봐야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무슨 뉴스요? 너랑 그 남자분 얘기야. 인터넷에 쫙 깔렸어, 딸아. 김수민의 속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예요? 너희 둘이 카페에 같이 있는 사진이 떴어. 그분 이름이 사방에 다 있고. 기술계의 수조원대 자산가 이진우. 수민아,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김수민은 완전히 잠이 깨서 침대에 앉았다. 엄마,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나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 딸. 하지만 서울 사람들 절반은 떠들고 있는 것 같구나. 전화를 끊고 김수민은 컴퓨터로 달려갔다. 이진우의 이름을 검색하자 혈액이 차가워지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조 원대 자산가 CEO, 사원과의 비밀 연애 현장 포착 이진우 대표와 기업 신데렐라의 스캔들과 누리테크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 사진은 일주일 전 그들이 성수동 카페에서 만났을 때 찍힌 것이었다. 누군가 그들이 대화하고 웃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고 한 이미지에서는 이진우가 테이블 위에서 김수민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맥락 없이 보면 실제보다 훨씬 더 친밀해 보였다. 윤지혜가 토리를 품에 안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침실 문에 나타났다. 수민아, 봤어? 봤어. 내 전화가 계속 울려. 김수민은 무음으로 해둔 휴대폰을 보았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 17통, 아마 기자들일 것이다. 그녀가 괜찮은지 묻는 최민준의 메시지 2통. 그리고 이진우의 메시지 1통 달아 전화 받지 마. 지금 그리로 가는 중이야. 그가 이리로 오고 있어. 김수민이 공황 상태에 빠져 말했다. 기자들이 내가 사는 곳을 알아내면 진정해. 생각 좀 해보자. 윤지혜가 침대에 앉았다. 토리가 김수민의 무릎으로 뛰어올랐다. 마치 그녀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선 너 괜찮아? 모르겠어. 안 괜찮은 것 같아. 김수민이 기계적으로 토리를 쓰다듬었다. 지혜야, 이것 때문에 내 직장을 잃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내가 그만 숨 쉬어.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하지만 김수민은 확신할 수 없었다. 지난 2주 동안 그녀와 이진우는 회사에서는 조심했지만 밖에서는 행복을 만끽했다. 커피 데이트는 저녁 식사 데이트가 되었고 친구들의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키스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펜트하우스에 가봤고 그는 토리를 만났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강렬했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인터폰이 울렸고 김수민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받았다. 수민 씨, 나야. 이진우의 목소리는 인터폰 너머로도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글을 올려보냈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진우를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셔츠, 잠을 못 잔 듯 충혈된 눈. 수민 씨, 정말 미안해요. 그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가 그에게서 떨어져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모르겠어. 누군가 우리를 미행했거나 아니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에 있었겠지. 이진우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우리 홍보팀이 출처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어. 진우 씨, 나 이것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어요. 해고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럴 일 없도록 약속할게. 어떻게 약속할 수 있어요? 주주들이 이걸 스캔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내가 사임할게. 김수민은 충격받은 채 그를 쳐다보았다. 뭐라고요? 만약 회사와 당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난 당신을 선택할 거야. 진우 씨, 그러면 안 돼요. 누리테크는 당신 인생이잖아요. 아니, 그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내 인생은 바뀌었어.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김수민이 대답하기도 전에 인터폰이 다시 울렸고 계속해서 울렸다. 다음 15분 동안은 한마디라도 얻으려는 기자들의 행렬이었다. 저 사람들 멈추지 않을 거야. 윤지혜가 창문으로 엿보며 말했다. 아래에 기자들이 최소 5명은 있어. 이진우가 전화기를 들었다. 김비서, 나야? 지금 당장 와서 김수민 씨를 데려가고 경호원도 데려와. 진우 씨, 나 숨지 않을 거예요. 김수민이 항의했다. 숨는 게 아니야. 이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보호하는 거지.
만약 잠잠해지지 않으면요. 이게 영원한 서커스가 되면 어떡해요? 이진우는 침묵했고 김수민은 그의 눈에서 답을 보았다. 그는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20분 후 짙게 선팅된 차가 건물 앞에 섰다. 이진우의 운전기사인 김 비서가 기자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그들은 차고를 통해 빠져나왔다. 이진우의 펜트하우스는 그 순간만큼 김수민의 현실과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서울이 도시의 카페처럼 아래에 펼쳐져 있는 동안 그녀는 마치 다른 행성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우리 홍보팀이 기자회견을 열고 싶어 해. 이진우가 전화기를 확인하며 말했다.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무슨 사실이요? 당신이 여직원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상황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산다는 사실? 내가 38세의 미혼 남성이고 29세의 멋진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 이것이 일이나 위계질서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서로 연결된 두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김수민은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다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다. 벌써부터 헤드라인이 상상되었다. CEO 논란의 로맨스를 옹호하다. 여직원 기술기업의 분열을 일으키다. 이진우의 전화가 울렸다. 최민준이었다. 형 어디에요? 사무실이 난리 났어요. 한유라가 인터뷰하면서 항상 뭔가 부적절한 게 있었다고 의심했다고 말하고 다녀요. 주주들은 계속 전화하고 그리고 수민 씨는요? 그녀는 어때요? 이진우는 모든 것을 들은 김수민을 보았다. 그녀는 처리 중이야. 진우 형. 최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김수민 씨가 회사 기밀 정보를 유출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당신을 통해 특혜적인 접근을 했다고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형도 알고 나도 알죠. 하지만 내부 감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김수민은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내부 감사라고요? 수민 씨, 이건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지나갈 거예요. 이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서 걱정을 볼 수 있었다. 진우 씨, 사람들이 제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제 경력은 끝장날 수도 있어요. 이용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우린 그걸 증명할 거야. 어떡해요? 모두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증명하죠? 그들은 침묵했다. 상황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다. 밖에서는 도시가 평범한 삶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수민 씨, 이진우가 마침내 말했다. 어쩌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우리가 잠시 시간을 갖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시간을 갖자고요. 김수민이 반복했다. 그 단어가 입안에서 쓰게 느껴졌다. 단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경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만약 내가 보호받고 싶지 않다면요? 만약 내가 이걸 위해 싸우고 싶다면요? 이진우는 마치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가 함께 싸우는 거야. 함께. 김수민이 되뇌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단어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절박한 희망처럼 들렸다. 남은 하루는 변호사들의 전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김수민은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미래를 논의하는 사람들을 들으며 자기 인생의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다. 마침내 둘만 남게 된 저녁 휴식시경. 이진우가 소파에 앉은 그녀에게 다가왔다. 기분이 어때요? 몇 시간 만에 제 인생이 뒤집힌 기분이에요. 김수민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수민 씨, 내가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당신을 만난 것도, 당신과 사랑에 빠진 것도, 이걸 위해 싸운 것도, 비록 그게 내 회사를 대가로 치를지라도 회사는 살아남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죠. 김수민은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몇 주 동안 사랑하게 된 남자를 세상이 보는 강력한 CEO가 아닌 연약하고 재미있고 진실된 이진우를 모르겠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나에게도 그래요, 진우. 만약 우리가 해내지 못하면요? 압박이 너무 심하면? 그럼 적어도 우리는 시도한 거야. 그리고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거지. 김수민은 그의 가슴에 기댔다. 이진우의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몇 시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침묵 속에 있었다. 각자 자신의 두려움과 희망에 잠겨 있었다. 그날 밤 김수민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아파트는 여전히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윤지혜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고 토리는 마치 그녀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듯 즉시 그녀의 무릎으로 뛰어올랐다. 이제 어떡할 거야? 윤지혜가 물었다. 이제? 김수민이 토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울 만큼 용감한지 알아내야지. 내가 용감한가? 김수민은 그 질문을 오랫동안 생각했다. 두 아들을 혼자 키우기 위해 싸웠던 어머니를 생각했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운 결정을 내렸던 모든 순간을 생각했다. 세상이 보는 강력한 CEO가 아닌 그녀가 알게 된 연약한 이진우를 생각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김수민은 진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전투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다. 도시 반대편에서 이진우는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기업 제국을 건설했고 극복 불가능해 보였던 위기들을 헤쳐나왔지만 그 어떤 것도 김수민을 잃을 가능성에는 대비시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이진우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킬 만큼 강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김수민은 연단의 마이크를 조정하고 누리테크 강당을 가득 메운 청중을 바라보았다. 6개월 전 그녀는 자신이 투자자, 직원, 그리고 언론 앞에서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녀가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김수민이며 누리테크의 새로운 혁신 및 디지털 전략 이사입니다. 그 승진은 몇 달간의 고된 노력, 그녀의 절대적인 진실성을 증명한 내부 감사, 그리고 그녀가 개발하여 회사 매출을 40%나 증가시킨 마케팅 캠페인 끝에 이루어졌다. 쉽지 않았다. 비판과 가십이 끝없이 이어질 때 김수민은 포기할까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녀는 싸웠고 이겼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의 새로운 프로젝트 진정한 연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은 중소기업이 고객과 연결되는 방식을 혁신할 것입니다. 첫 줄에서 이진우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들은 그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그들 자신을 시험하는 폭풍을 마주했다. 언론의 압박, 내부 감사, 일부 주주들의 반발로 인해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싸웠다. 내부 감사는 김수민의 업무에서 어떠한 비리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가 회사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재능 있는 직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승진은 특혜가 아닌 그녀의 역량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정으로 이루어졌다. 한유라는 김수민에게 해를 끼치려는 시도로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것이 밝혀진 후 모두가 우아한 유배라고 알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유럽지사로 발령받았다. 진정한 사랑은 김수민이 발표를 계속했다. 진정한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신뢰, 투명성,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구축됩니다. 우리 플랫폼은 이러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연결할 것입니다.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 최민준이 청중 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는 위기 동안 다른 사람들이 주저할 때 김수민과 이진우 모두를 옹호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열광적인 박수와 함께 발표가 끝난 후 김수민은 기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였지만 그녀의 눈은 군중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찾았다. 마침내 군중이 흩어지자 이진우가 다가왔다. 정말 멋졌어요. 그가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이사회는 어떻게 반응한 것 같아요? 그들도 제가 몇 달 전에 깨달은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당신이 비범하다는 것을. 김수민은 이 모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채 미소 지었다. 진우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언제나 우리가 겪었던 모든 혼란, 모든 압박을 후회하세요? 이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단 한순간도. 당신은요? 단 한순간도요? 김수민이 되뇌었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두 사람의 집이 된 김수민의 아파트에 있었다. 이진우가 그녀가 그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하는 대신 자신이 그곳으로 이사 오겠다고 고집한 후였다. 토리는 이진우가 항상 유기농 당근을 선물로 사온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진우가 김수민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토리와 장난치며 말했다. 이사로서의 첫날은 어땠어요?
비현실적이었어요. 좋았지만 비현실적이었죠. 김수민이 사랑하는 남자가 그녀의 애완토끼와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누가 누리테크의 대표가 2kg짜리 토끼에게 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봐요, 토리는 강적이라고요. 이진우가 토리가 그의 소매를 물자 항의했다. 분명히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이 있어요. 의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김수민이 소파에 합류하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당신이 언제 다시 방문할 건지 궁금해하세요. 휴가 때 우리 남동생 민호한테 서핑 배우는 거 보고 아주 감명받으셨거든요. 당신 가족은 정말 멋져요. 그리고 민호는 저보다 어리지만 훌륭한 서핑 강사고요. 자기 누나의 재벌. 남자친구에게 파도 타는 법을 가르쳐주게 돼서 아주 신났었죠. 김수민이 웃었다. 당신이 서핑보드 들고 나타났을 때 걔 친구들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가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진우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다. 우리 부모님이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우리와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김수민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진우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사회 경제적 차이와 언론의 영향에 대해 걱정하며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지난 몇 번의 방문에서 김수민은 그녀의 진정성과 지성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거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수민이 말했다. 특히 어머님이 그 초콜릿 디저트를 다시 만들어 주신다면요. 당신에게 그 레시피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했어요. 정말요. 그건 공식적으로 이씨 가문에 받아들여졌다는 뜻이네요. 수민 씨, 이진우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죠? 알아요.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지난 몇 달이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는 것도 알죠? 네, 진우 씨.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진우가 소파에서 일어났고 토리는 마치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이진우는 김수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파란색 상자를 꺼냈다. 내가 묻고 싶은 지점에 도달하고 싶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김수민은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진우 씨, 이르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아직 이 모든 변화를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남은 인생을 당신 곁에서 싸우고 당신과 함께 승리를 축하하고 함께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것도 알아요. 김수민은 반지를 보았다. 우아하지만 과시적이지 않은 솔리테어 반지. 만약 그녀가 직접 고른다면 골랐을 바로 그 반지였다. 할머니의 반지예요. 이진우가 긴장하며 설명했다. 할머니는 이 반지는 오직 남자가 자기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고 싶게 만드는 여자에게만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민 씨, 당신은 매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김수민은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6개월 만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공개적인 스캔들, 직업적인 압박, 그리고 조사를 마주했지만 또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자신의 힘을 발견했으며 꿈의 경력을 쌓았다. 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다. 네, 당신과 결혼할래요. 이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끌어당겨 키스했다. 그 키스는 토리가 두 사람의 무릎으로 뛰어올라 축하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하는 듯하면서 중단되었다. 토리가 승인한 것 같네요. 김수민이 눈물 사이로 웃었다.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첫째 아들이니까요. 그들은 토리를 사이에 두고 다시 키스했다. 두 사람이 찾고 있는 줄도 몰랐던 집이 된 식물과 책으로 가득한 작은 아파트에서 밖에서는 서울이 분주한 삶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마포구의 그 아파트 안에서는 불가능한 사랑을 위해 싸우기로 선택한 두 사람이 때로는 행복한 결말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특히 모두가 지켜보고 있을 때에도 자유롭게 춤출 만큼 용감하다면. 이야기에 푹 빠진 여러분, 이진우와 김수민의 여정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가장 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증거였죠. 우리는 기대에 갇혀있던 한 CEO가 용기와 소박함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한 여성과의 연결 속에서 자유를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지위를 보지 않으며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되찾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장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진우가 자신의 세계를 무시하고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연회장을 가로질렀을 때? 가십을 알면서도 커피 초대에 응한 김수민의 용기,
아니면 이진우가 위기 속에서 그녀가 자신의 제국보다 더 중요하다고 증명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차이를 극복하는 이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다면 공유해주세요. 진정성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메시지를 널리 퍼뜨립시다. 그리고 물론 다음 영상의 주제도 제안해주세요. 큰 포옹을 보내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우리는 보호하고 존중하고 연결하는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변화를 이끄는 힘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